네, 지금부터는 100% 리얼입니다. 한 포털 사이트 종목 토론방에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글을 보면서 전문가 종목 분석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황주명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 첫 장 오늘의 5위부터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5위는 KB금융입니다. 오늘 은행주들이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KB금융도 한 4% 정도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자, 이 종목은 앞으로도 그렇다면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전문가님? 스탑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KB금융을 스탑 들면서 토론방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39,600원에 팔았는데 이게 무슨 일이래? 지금 재매수 아니면 다시 조정 올 때를 기다릴까? 48,000원까지 갈지 58,800원까지 갈지 아무도 모른다. 그냥 그때를 위해서 진득히 기다리자. 최소 5만 원짜리 아닙니까? 코로나 회복 유일하게 못하고 있는데 뒤늦게라도 출발하자라고 하셨습니다. 대체적으로 많은 분들이 상승에 지금 좀 희망을 걸고 있는 것 같은데 전문가님은 반대로 스탑을 드셨습니다. 첫 번째 게시글부터 보도록 할게요. 지난주에 팔았는데 지금 재매수할까 아니면 다시 조정 올 때를 기다릴까라고 하셨는데 어떤 의견이세요, 전문가님? 일단은 지금 그 KB금융 같은 경우는 앞서 이제 이야기했듯이 다른 코로나 관련된 이슈로 인해서 빠졌던 종목들에 비해서 좀 상대적으로 덜 올라온 건 맞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이제 거래소 코스피 200 중에서 이제 들어갈 종목이 없다, 전 이런 판단을 좀 드리고 싶은 게 그러다 보니까 그냥 자금의 순환매 속에서 들어왔다라고 판단이 되어지고 있고요. 펀더멘탈의 개선이라든지 시장의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치는 조금은 다소 아쉬운 면이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서 지금 자리 정도면 충분히 올라갈 만큼 저는 오히려 기술적으로 올라왔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오히려 매도 의견 쪽 측면이랑 가깝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뭔가 올라갈 만한 대단한 모멘텀이 있다기보다는 이 순환매 장세 속에서 올라가는 자금이 유입되는 현상이다라고 전문가님 보셨고 코로나 회복 이후에 뭐 회복이 많이 안 되고 있는 업종 중에 하나긴 하지만 그래도 이 종목 거의 올라올 때까지 올라왔다라는 매도 의견에 가깝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이분간이 상반되는 의견인 거죠. 최소 5만 원짜리 아닙니까? 라고 하셨는데 그럼 5만 원까지는 전문가님은 보지 않으시겠네요. 네, 저는 5만 원까지 보지 않는 게 그 코로나 사태 전에 가격 최고점이 거의 5만 원이었거든요. 5,800원이었기 때문에 차트상으로 보게 되면 지금 그 하락 구간에 50% 구간이 38,325원이고요. 그다음에 75% 구간이 44,000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50% 상승 구간을 넘어섰다라는 부분이고 그러면 지금 이 정고 자리에서 쉽게 뚫기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국면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물론 자금의 유입으로 인해서 44,000원까지 갈 수 있겠지만 또 악성 매물이 많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섣불리 접근하기에는 다소 좀 어려운 구간이 아닐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5만 원까지 지금 보기에는 무리다라는 의견 KB금융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다음 종목 바로 보도록 할게요. 4위는 피플바이오입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 입성한 새내기주입니다. 입성하면서 상한가를 기록했는데요. 피플바이오는 신경퇴행성 질환의 혈액 기반 진단 제품을 개발한 기업으로서 세계 최초로 혈액을 검출해서 알츠하이머병을 조기에 진단할 수 있는 키트를 상용화한 기업이기도 합니다. 자, 피플바이오는 오늘 이 기세를 몰아서 앞으로도 일까요? 스탑일까요, 전문가님? 스탑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피플바이오도 스탑 들면서 토론방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플바이오에 대한 의견입니다. 공모가 대비 15% 오른 지점이라 물량 나올 수밖에 없음. 그 물량 소화만 잘해준다면 좋겠는데 점점 신규 상장주가 상한가 풀리고 다시 닫는 거 흔치 않다. 내일도 상한가 기대해볼 한데 하수들이나 주가 보는 거지 고수는 시총을 본다. 여긴 알츠하이머 진단업체다. 저평가라고 하셨습니다. 일단 첫 번째 게시글을 볼게요. 공모가 대비 15% 올랐기 때문에 물량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일단 스탑을 드셨으니까 뭐 같은 의견이실까요? 네, 일단은 이게 신성장 기업입니다. 네. 신성장 기업이기 때문에 펀더멘탈보다는 기대치로 올라갔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대감이 무너진다면 언제나 좀 리스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리스크 관리는 필요할 수 있는 종목이다. 예, 그래서 물량이 좀 나올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염두하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리스크 관리를 하셔야 되는데 물량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의견, 같은 의견이었습니다. 근데 이 게시글을 보면요. 신규 상장주가 상한가 풀리고 다시 닫는 거 흔치 않다. 그래서 내일도 상한가를 기대해볼 만한데 라고 하셨거든요. 일단 지금 계속 상한가에 안착이 되어 있죠, 전문가님? 그래서 제가 오랜만에 이제 엑스레이 잔량 분석을 좀 보고 있는데 네. 그게 무엇이냐면 어떤 창고에서 대량 매수가 들어왔는지 좀 체크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23,400원에 앞단에 6,400주, 뭐 1,000주, 2,380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마지막 단에 한 호가만 11만 8천 주입니다.
근데 이 부분이 뒤에 있다라는 게 조금 미심쩍어요. 그래서 이 물량에 대한 부분들이 만약에 걷어진다면 충분히 무너질 수 있는 패턴이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는 필요할 수 있다라는 부분 참고해 보시면서 단순히 상가 갔다가 하더라도 이 물량에 대한 체크는 분명히 필요할 수 있다라는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물량 체크를 좀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러니까 내일까지 상한가를 기대하기는 지금은 또 좀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하셨고, 근데 또 이 게시글을 보면 고수는 시총을 본다. 여기는 알츠하이머 진단 업체니까 저평가다라고 하셨습니다. 또 이 치매 시장이 앞으로 더 커질 거라고 하니까 또 그런 점에서는 성장성이 충분하지 않나라고 보면 또 주가 오를 수도 있지 않을까, 전문가님? 네, 사실은 치매는 국가가 관리해야 된다 할 정도로 굉장히 깊은 병이긴 하고 예. 심각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사회적 이슈로 두각을 받고 있는데 사실 그와 관련해 가지고 아직까지 뚜렷하게 시장에 두각받기에는 지금 앞으로 직면해 있는 문제가 더 클 수도 있습니다. 물론 치매가 너무나도 크지만 코로나 이슈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지금은 앞서 있고 트렌드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치매 관련된 종목이 다른 종목도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메디프론이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있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는 분명히 필요할 수 있다는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리스크 관리를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전문가님 의견 함께 하셨습니다. 피플바이오 내일도 과연 상한가를 올랐을 수 있을지도 기대를 해보시기 바라고요. 다음 종목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3위는 KC입니다. 테슬라의 자동차 반도체를 공급하는 이 종목이 오늘도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KC는 저전력 금속 산화물 반도체 전개 트랜지스터가 적용된 터치스크린을 테슬라에서 승인받은 바 있는데요. 내년 초부터 공급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KC는 연일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전문가님? 고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KC 드디어 고 외치면서 토론방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KC에 대한 의견입니다. 수급 흐름이 너무 좋네요. 종가는 무조건 상한가가 기분 좋다. 단기 목표가 4,000원으로 설정했습니다. 목표가 올 때까지 무조건 홀딩. 주주들 파이팅. 1,280원의 매수. 목표가 5만 원 잡아놨다. 다음 달 말쯤 목표가까지 기대해도 좋을 듯이라고 아주 높은 목표가를 또 희망을 하고 있으십니다. 일단 첫 번째 게시글 보면요. 수급 흐름이 너무 좋아서 종가는 상한가를 쓸 것 같다라는 기대를 또 하고 계시네요. 수급 흐름이 어떤가요, 전문가님? 일단은 저는 이제 고려했던 부분이 수급이 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 가지 효과 상황으로 보더라도 계속해서 순매수 포지션이 들어오고 있고요. 다만 5대 창구가 다 같습니다. 키움미래, NH, 삼성, 한국투자. 요거는 결국은 순환매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부분인데 조금 조심스럽게 봐야 되는 게 여기서 이제 방향이 바뀔 수는 있습니다. 지금 아직까지 뭐 상한가 안착이라고 보기에는 다소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 지금 시장 상황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수급이 좋기 때문에 제가 고를 말씀드렸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수급 흐름이 좋은 것이 맞다라는 점, 계속해서 상승폭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현재 흐름을 확인하셨습니다. 다음 게시글을 또 보도록 할까요? 다음으로는 단기 목표가를 4,000원으로 설정했다고 하네요. 4,000원 어떻게 보세요, 전문가님? 저는 지금 이제 수급에서 19만 주가 찍혀 있는 자리 이렇게 계속 눈에 띄는데 한 3,500원 포지션까지는 좀 보입니다. 3,500원까지 포지션 보이고 475원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10배 구간이 아마 4,750원이니까 4,500원 잡은 거라고 보는데 그게 이제 원래 원사이클이거든요. 10배가. 근데 지금 자리에서 보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 그 80% 사이클 보게 되면 3,500원 정도 나오기 때문에 항상 이제 너무 끝까지 가려고 하면 리스크가 또 있기 때문에 한 3,500원. 그 중에 이유 중에 하나가 주식수가 1억 2천 주만 줍니다. 주식수가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올라가게 되면 또 이제 주식수 4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는 분명히 필요할 수 있다. 그래서 3,500원에는 최종 목표가 좀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목표가 3,500원 잡아드렸습니다. 다음 종목 바로 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2위는 현대차입니다. 오늘은 1%대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전문가님? 원래는 제가 이제 계속해서 고를 말씀드리고 있는데 고가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현대차는 고 외치면서 토론방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에 대한 의견입니다. 이러다가 15만 원 가겠다. 현대글로비스는 25만 원 가고 그래야 지배구조가 완성되지. 그래도 17만 원은 어떻게든 사수하네. 지지선이 맞는 거냐? 20만 원 대체 언제 오는 거냐? 계속 내리꽂기만 하네. 15만 원 깨지면 다시 올게 라고 역시나 다양한 의견들을 게시를 하셨네요. 첫 번째 게시글부터 볼게요. 이러다가 15만 원 가겠다. 그래야 지배구조가 완성되지라고 하셨는데 전문가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지배구조는 일단 하는 사람밖에 모르는 거고요. 아직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는데 네. 이제 아직 그 자동차 글로벌 이슈가 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매도가 됐던 부분들이 기관 매도였습니다.
보시게 된 보험이라든지 금융투자 매도가 좀 많았었고요. 지금부터 제가 사실은 수급이 너무 중요해가지고 수급 포인트를 많이 체크해 드리는데 오늘은 그래도 기관이 현재 상황에서는 좀 들어오고 있는 국면으로 좀 체크가 되고 있고요. 아마 16만 9천 원, 17만 원이 좀 언더 구간에서는 좀 순매수 포지션으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19만 원이 다시 돌아왔을 때는 좀 정리하시고 탄력성 좋은 종목으로 좀 교체하시는 것은 나쁘지 않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19만 원까지 다시 올라가게 된다면 어느 정도 정리가 필요하겠다라는 의견 설명하셨습니다. 다음 게시글을 또 볼까요? 다음 게시글은 그래도 17만 원은 어떻게든 사소하네 지지선이 맞는 거냐라고 하셨는데 17만 원을 지지선으로 보면 될까요? 17만 원을 지지선으로 봐도 저는 무너졌습니다. 일단은 무너졌기 때문에. 근데 17만 원 구간에서 수급이 들어올 수 있는 라인이다라고 말하면 조금은 수정해서 말하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15만 원을 깨지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지금 상황에서 좀 순매수 포지션 들어오고 있으니까 좀 참고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문가님 우선은 19만 원까지 바라보자라는 의견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종목도 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1위는 헬릭스미스입니다. 이 종목이 관리 종목으로 지정될 위기에 처하면서 급락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이 지난해 파펑댐 관련 사모펀드와 독일 헤리티지 파생 결합 채권 등에 투자를 했는데 원금을 돌려받지 못한다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자, 헬릭스미스 오늘 가격 제한폭까지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거의 거기까지 이 종목 앞으로 그렇다면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전문가님? 제가 봤을 때는 이건 스탑으로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헬릭스미스를 스탑 들면서 토론방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헬릭스미스에 대한 의견입니다. 이야, 그래도 오르긴 오르네. 하한가에서 들어오신 분들 투자 고수로 인정. 3달 만에 반토막 이상 손실 실화냐? 무슨 소형주도 아니고 대체 이걸 뭐라고 설명해야 해? 지금 여기서 더 하락하면 답 없다. 제발 2만 5천 원만 회복하자. 너무 겁난다라고 하셨습니다. 헬릭스미스가 제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28% 정도의 급락세를 보여줬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전문가님? 지금은 29%까지 또 하락을 했습니다. 네. 거의 한가 근처까지 왔고요. 사실 이제 헬릭스미스는 20만 원이었다가 지금 2만 원까지나 10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사실 이게 사실은 제일 문제입니다. 제약바이오 관련해가지고 기대감이 있다가 뭐 예를 들면 미국 FDA라든지 여러 가지 임상 이슈가 있는데 그 이슈가 실패를 했을 경우에는 너무나도 강력한 하락을 맞게 됩니다. 과거 이제 종목 이름이 바이로메드였었는데 그때부터 이제 리스크 관리가 좀 있었어야 됐고요. 오늘 지금 하락을 예측할 수가 없는 부분인 게 개파라고 떴기 때문에 이 물량이 멈출 때까지 사실은 보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다시 진입하고 싶거나 아니면 이 종목에 대해서 좀 리스크 관리하고 싶으신 분들은 양봉이 잡힌 다음에 그 다음에 3일 이상 횡보한 국면에서 좀 보셔야지 지금 자리는 접근할 수 있는 구간 아니다라는 부분 단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단호하게 지금 자리에선 접근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력한 의견을 전달해 드렸습니다. 헬릭스미스까지 오늘의 새빨간 종목들을 확인하셨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전문가의 의견 다시 한번 화면으로 체크하고 보시죠. 계속해서 오늘의 관심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을까요? 이 종목 개인 투자분들께서 오랜만에 듣는 것 같습니다. 메디포스트라는 종목 가지고 왔습니다. 사실 요즘에 첨생법에 대한 단어가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죠? 첨단 재생법이라고 해서 무릎 관절이면 이런 연골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쉽게 말하면 줄기세포 치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대한민국에서 무릎골관절 줄기세포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은 분명히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 우리는 운동도 많이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연골이 약해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국 코로나 세계 최초 혈액 채취 관련해가지고 이슈가 나왔었는데 이게 또 코로나19 관련해서 또 만능줄기세포가 기술 개발 관련해서 또 이슈를 받았었고 관련된 종목으로도 좀 엮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이제 줄기세포가 좀 아쉬운 부분이 법적인 부분으로 인해서 오히려 해외에서 좀 진행된 부분들이 많았었는데 오히려 국내에서 이제부터는 그런 약들이라든지 이런 어떤 시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본격적으로 좀 진행될 수 있는 기대치가 있어서 다시 한번 두활을 받을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주목해 보셔야 될 게 이제 어쨌든간 어떤 부분에서 1위를 하고 있느냐라는 부분인데 국내 1위 제대열 관련해 가지고도
그 은행 쪽 사업자 1위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대형 은행 산업자 1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차트 보면서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차트가 높은 구간에서 있는 종목들은 제가 최대한 많이 말씀을 안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게 되면은 오늘 또 많이 상승을 했네요. 5% 이상 상승을 하고 있는데 대량 수급이 들어오고 나서 거래량 없이 흘러내린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담이 없는 구간이어서 제가 포지션을 좀 체크해 드렸고요. 현재 가격적으로 보게 된다면 지금 3250원인데 뭐 추격 매수하기 좀 다소 힘든 구간이라고 보여지고 있고 29,600원까지는 충분히 매수 포지션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목표가는 지금 쭉 올라가다 보면은 35,000원 부근 지지저항 35,000원 부근 좀 지지저항 구간에서 좀 매도 구간이 좀 보이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는 필요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손절 라인은 짧게 잡겠습니다. 뭐 이 종목 시작했던 스타트 자리가 28,000원 지지대 구간이 나오기 때문에 28,000원이 손절 라인으로 잡으면서 시장에서 좀 부담 없이 최근에 이슈와 함께 맞물려서 갈 수 있는 섹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의 관심주 메디포스트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릎 골관절염 줄기세포 치료제 개발 기대감을 안고 있는 종목입니다. 목표가는 우선은 35,000원, 손절가는 28,000원 제시해 드렸으니까요. 메디포스트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랄게요. 자, 여기까지 오늘의 새빨간 스캔들은 황주명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